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네. 혹시 제 말이 잘 안 들리시나요? 아, 지금은 잘 들립니다. 아까 조금 안 들렸어요. 아, 네네네. 예. 뭐, 한 사나흘 된 얘기입니다만, 계속되고 있고 좀 더 심해진다는 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강의 뭐 녹조 때문에, 사람들은 네. 녹조 라떼다 이렇게 하는데 꼭 장난스럽게 그럴 말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심각할 수 있고. 이 녹조는 왜 생기는 겁니까? 녹조라는 것은 그 호수의 식물 플랑크톤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 하수라든가 뭐 비료 이런 데서 식물 플랑크톤을 성장시키는 인성분이 많이 유입하면은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속이 느려지는 것이 조건입니다. 플랑크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뭄이 들어서 유속이 느려진다거나 뭐 이런 호수를 만들어서 유속이 느려진다거나 할 때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네. 유속이 많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 하수의 유입이나 또는 뭐 퇴비의 유입 이런 오염물의 유입이 없으면은 자연적으로 많이 생기질 않습니다. 네. 이게 인위적인 교란의 결과라고 봐야죠. 교란의 결과다. 예. 하수나 퇴비, 그러니까 이제 뭐 퇴비라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부패시켜서 만드는 자연 비료 이걸 생각해서 아까 부패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패가 문제가 아니라 비료에 있는 영양 성분이 와서 물을 부영양화 시켜서 녹조가 늘어나는데 더 일조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아, 네네. 그러면 지금 4대강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강폭을 넓히고 뭐 바닥을 고르게 하고 보호를 중간중간에 많이 해서 물이 흐르지 않고 좀 가둬두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게 녹조의 급격한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네. 그 식물 플랑크톤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살질 못합니다. 바다로 바로 떠내려가는 거죠. 네. 그런데 보를 만들어서 정체가 되면 식물 플랑크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얕은 강이 보로 만들어진 바뀐 곳에서는 식물 플랑크톤 녹조 현상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 한강 하류, 뭐 낙동강 하류, 금강 하류 이런 우리나라 강의 하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호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네. 4대강 이전부터요. 예, 4대강 이전부터 하구원이라고 하는 보호를 만들어서 하구호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녹조 현상이 그전에도 계속 발생하던 곳들이죠. 네. 그런 곳에서는 뭐 예전이나 별 차이가 없거나 조금 개선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을 파고 보를 만드는 것 외에도 네. 하수 처리를 강화하고 하수에서 인제거 공정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수 처리를 강화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하류 지역에서는 전보다 그 인의 농도가 좀 낮아지고 수질이 네.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4대강 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네. 수질을 조금 나쁘게 하는 요인도 있고 음흠. 좋게 하는 요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그 일부 긍정적 기능도 하고 있군요. 네. 네.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주 엄청난 나랏돈을 써서 했는데 오로지 나쁜 것만 초래됐다면 더 분통이 터질 일인데 그나저나 4대강에 대한 일반 국민들, 지금 선생님 같은 전문가분들 빼고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썩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큰 강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가뭄이 오거나 그러면 이것도 혹시 그 말 많은 4대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참고로요, 어느 청취자분의 질문인데, 오늘 어떤 다른 방송국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요. 참고로 그냥 두 분 다 아실 수도 있는, 전공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분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들은 어느 전문가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에 보호를 건설해서 수량이 많아지면 녹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글쎄요, 그 모아놓은 물의 양이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물이 흐름과 관계가 있는 거죠. 차라리 이거보다는. 그렇죠. 네. 예, 물이 흐르는 그 치료 시간하고 네. 또 날씨라든가 또 인의 농도, 인농도가 낮은 물은 아무리 가두어 놔도 녹조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네. 예, 인농도가 높은 하수가 많이 유입이 되는 곳 이런 곳에서 정체되면서 생기는 것이지, 예, 물을 놓았다고 해서 단순히 물을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단순히 물을 가둬놓기만 했다고 해서 녹조가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옛날에 배운 비료의 3대 요소인가? 질소, 인, 칼륨. 제가 맞게 그렇죠. 기억하고 있나요? 예. 아, 예. 그 중에서도 물에 예. 녹아 들어가는 인의 성분이 높아지면 식물 네. 플랑크톤이나 녹조들의 서식 환경이 좋아지고 물이 부영양화돼서 기온이 상승할 경우에, 즉 더워지면 예. 녹조가 급격하게 퍼진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물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플랑크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상류에서는 예.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하류로 갈수록 당연히 유속은 느려지고 강폭은 넓어질 테고, 더군다나 바닷물과도 만나면은 바다에서 밀려드는 물도 있고 하니까 잘 흐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잘 자라는 거군요. 예. 그 유속이 빠른 강에서는 플랑크톤이 못 사는 대신 이 돌 표면이나 이 모래 표면에 부착조류라는 생물이 삽니다. 네. 그 플랑크톤처럼 그 광합성을 하는 미세 네, 조류 생물인데, 예. 이것이 돌이나 이런 데 붙어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사는 형태만 다른 것이지 광합성하는 그런 미세 조류가 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아. 플랑크톤 형태로 사느냐 아니면 부착조류로 사느냐, 이것은 예. 이제 그 수심이 얕은 강이냐 아니면 유속이 느린 깊은 호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웃지 마십시오. 그 방금 설명하신 상류에 있는 부착조류라는 게, 네. 우리 어디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다 보면은 돌에 이렇게 녹색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잘못 짚으면 쭉 미끄러면서 물에 예, 빠지거나 미끈미끈한 그런 거. 엉덩방아 찢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 녀석도 플랑크톤과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걔도 수질에 영향을 미칩니까? 수질에 물론 약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예. 아니, 저는 근데 그게 수질이라고 하는 것도 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수질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예.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 저는 돌에 그런 게 끼어 있는 곳이면 아주 물이 맑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아주 맑은 곳은, 깨끗한 곳은 돌에 부착조류도 생기질 않습니다. 아예. 예. 네, 그렇군요. 자, 녹조 얘기로 돌아가서요. 녹조가 생기면 그리고 우리 강물과 사람은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 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녹조 현상이 생기면 그 남조류라고 하는 생물이 증가하는 것인데요. 네. 그 남조류라고 하는 생물은 독소를 생성하기도 하고 또 네. 냄새를 생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을 정수를 잘 하지 않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사람에게 간에 손상을 줄 수가 있죠. 탈나는 거군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도시의 정수장 시스템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정수장을 제대로 거친 수돗물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네. 독소는 다행히 네네. 이 정수장에서 세포를 제거할 때 다 제거되고 예. 또 염소 소독에 의해서 잘 파괴가 됩니다. 네. 다행히. 그래서 수돗물에서는 큰 위해성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정수 절차를 거친 상수도는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서울시가 오늘 시민들에게 공지한 것처럼 그냥 녹조가 있는 물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또는 그게 손발을 담그거나 하는 것은 그닥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네. 네.
그러면 한강에 있는 오수처리장, 한강 하류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뭐 부천 이렇게 만나는 곳이요. 그거하고 녹조가 혹시 관계가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에는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인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려면은 하수처리 공정을 고도처리라고 하는 그 네. 인 제거 공정을 따로 추가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완벽히 인을 제거해야만 하는데 지금 한강 하류 지역의 경우에는 거기가 상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하수처리장에서 보통 2차 처리까지만 처리를 하고 인을 제거하는 고도 처리는 보통 잘 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강 하류 지역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에는 인이 많이 함유돼 있고 이것이 부영양화의 네. 주 원인이 되고 있죠. 많은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그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수니까 당연히 인 같은 거 뭐 섞여 있으리라고 짐작은 네. 되는데 상수원으로 쓸 곳이 아니니까 돈 많이 들여서 여러 차례 종말 처리를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뭐 여름에는 안 그래도 녹조가 생기기 쉬운데 이런 것까지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그걸 부추기는 요소가 될 거고요. 네. 청취자분의 인터뷰 하나 전해서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구 지역에 사시는 시민이랍니다. 안 바쁜 네. 벌꿀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낙동광물이 좀 수질이 나쁘기로 예전부터 유명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약물 처리, 그러니까 아마 상수, 정수 과정에 들어가는 화학약품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별로 안 좋다고 알려진 낙동강물을 약물 처리를 해서 마시면 그 수돗물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수 공정을 거치면은 네. 안전한 수돗물이 됩니다. 네, 네. 그 수돗물에서 정수 공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알루미늄을 사용하거든요. 네. 알루미늄 계열의 염의 그 응집제를 사용하는데 예, 그것은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루미늄 염을 씁니다. 네.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사용했고 또 그동안 그 계속 알루미늄 염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처리제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것이죠. 네. 그런 말이죠. 너무 길게 또 저희가 교수님 시간을 뺏을 수는 없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녹조 해결책은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거나 수온이 낮아지려고 하면은 뭐 물이 많아지면 안 할 것이고 또는 기온이 내려가기를 그 수밖에는 없습니까? 네, 뭐 이미 발생하고 호수에서 많이 녹조가 성장한 경우에는 네. 대책은 그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외에는 조류를 죽이는 살조제라고 해서 네. 죽이는 물질들을 넣기도 하는데 예. 죽이더라도 녹조의 그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곧 며칠 내로 곧 다시 그 성장합니다. 표가 안 나겠군요. 일시적으로 죽여봐야. 살조제가 또 그 다른 생물에게 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대책이 없고 네. 발생하기 전에 하수 처리장에서 인 제거를 잘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 녹조의 가장 키포인트는 인이군요. 인 성분. 그렇죠. 네. 인 성분의 강이나 하천으로의 유입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건데 상수원으로 쓰는 지역에서는 이걸 아주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인 농도 기준을 보면 상수원 근처에서는 기준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정리를 하자면 인이 가장 문제인 것이고 특별히 이걸 인위적으로 제거할 방법은 마땅히 없다. 큰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에 4대강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의 부영양화와 직접 관련이 된다. 이 정도로 오늘 녹조 공부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서둘러 어디를 급히 가시던 모양인데 방해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강원대학교 환경학과의 김범철 교수님이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